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 뒤에 잠깐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만,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폭행해서요, 지적 장애인으로 만든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검찰의 징역 2년 구형 배경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네요. 아내분께서 국민청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남편이 폭행으로 인해 IQ 55에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게 일반인이었던 거죠. 이제 부부 생활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가장이죠.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은 2018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2018년 초봄에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같이 술을 마시다가 뭔가 언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운동선수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예. 좀 이제 굉장히 완력이 강할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폭행을 했고 이 상해 정도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맞은 피해자가 결국은 이게 뇌에 손상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뇌막에 피 하출혈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예. 그 결과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정도의 상해로 지금 지적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게 되신 거예요. 예. 지금 이 배우자 아내분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건이 한 2년 정도 지난 무렵인데 지난해 11월에 이게 해도 너무하는 일 아니냐.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어요. 예. 제가 보기에도 한 사람의 남은 평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예. 징역 1년이 이 정도면 저는 거의 뭐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가 아닌가. 중형이 예상됐을 법도 한데 네. 형은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사회적으로 크게 환기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을 한 거죠, 1심에서. 구형을 했고 1심에서는 1년을 선고받은 것이고요. 뭐 그 판단의 배경을 일단 저희가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 징역 2년을 구형한 배경이 뭐였습니까? 네, 뭐 지금 말씀 잘해주셨지만 피해자는 지금 일반인이었는데 지금 지적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존에 했던 생활이 과연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해자 말고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이 피해도 막심한데요. 이렇게 피해 정도가 굉장히 중한데요. 그런데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재판 기일에 피해자 아내가 발언했는데 그 발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병원비도 주지 않았고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단지 합의금 일부에 대해서 뭐 공탁을 하긴 했지만 예. 사실은 이런 중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는 반성의 정도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와의 합의 정도라는 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도 진행되지 않고 피해도 굉장히 중한데 예. 이 징역 1년이라는 선고는 너무나 미약한 처벌 아니냐. 검찰도 그렇게 봐서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결과가 좀 달라지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이런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새로운 주장이라든지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사실관계가 바뀌는 사건은 아니고요. 뭐 양형만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 항소심에서는 사실은 새롭게 뭐 증거가 제출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서 봤을 때는 피고인의 범행이나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이 피해 정도를 비추어 봤을 때 1심의 형이 좀 미약하다고 가볍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양형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항상 터지면 피해자들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고 네네. 뭐 통탄에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사건들이 예. 워낙에 많은데 처음에 검찰이 어느 정도의 구형량을 제기하느냐에 네네. 따라서 또 선고를 하는 그 형량도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1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2년이 구형됐다. 그러면 이게 과연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네. 수 있는 방향인 것인가? 이거는 뭐 좀 논란의 여지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법정에서 1심에서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징역 1년이 선고될 때 예. 검찰은 그보다 더 했겠죠? 구형을? 예. 예를 들면 징역 뭐 1년 6개월 했을까요? 2년을 했을까요? 그래서 선고가 1년이 난 거예요. 징역 2년을 구형한 게 높아졌다는 느낌이 저는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예. 또 징역 1년 내지 징역 1년 6개월 혹은 실형으로 징역 2년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 징역 1년이나 징역 2년이나 예. 지금 피해자의 호소에 어떤 부응이 될까요? 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 이 피해 정도, 폭행으로 인한 이거 범죄죠. 예. 이 피해 정도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뭐 이 보복, 이건 이제 어떤 합법적 보복이 되는 겁니다. 인과응보 차원에서.
또 하나는 이들의 삶의 미래가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에 대한 보상. 이도 하나는 뭐 형사, 하나 민사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반성한다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 사안이 커지자 피고인은 반성한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 이 반성의 일차적인 이 대상은 누구냐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란 말이죠. 예. 근데 피해자 가족인 이 아내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전혀 어떤 이제 이 사과, 용서할 수 있는 지금 최소한의 근거가 없다는 거죠. 이게 민사적, 형사적 차원에서 모두 다. 그래서 저는 2년 구형이 됐다. 예. 그래서라는 이 접속사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이 피해자 아내분의 호소를 듣고 그래서 이 검찰은 구형량을 높였다. 그래서 2년 구형을 했다. 예. 판결이 2년이 나와도 저는 그닥 높아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예. 구형이 2년이 되게 뭐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보다 더 엄벌에 처해야 할 물론 네. 1심과 2심 재판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발적인 폭행 상황이었겠죠. 술을 마시다가 벌어졌으니까 이게 의도적인 폭행은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이 되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이 피고인의 반성이 전제됐다고 한다면 네. 적어도 이 반성, 용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 피해자 가족과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점은 예.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어야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과 1심의 판결은 너무나 약하다. 이런 생각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뭐 너무 깊숙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해자는 이제 언론을 통해 나온 보도를 보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죄송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이 가해자들은 누구에게 사과했는가? 이제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을 이제 판사께서 보실 때도 이런 게 다 이제 일정 부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도 선고가 이렇다 하면 이거 역시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사안이 먼저 발생을 해서 이제 국민청원이 나왔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 일반인이 아닌 운동선수가 때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 적용된 범행 자체는 이 폭행 치상인데 단순히 일반인들의 이 주먹으로 때린 것과 운동을 오래 했던 이 전직 야구 선수가 때린 게 과연 같은 폭행 치상으로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얘기도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검찰이 구형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적용 법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단순 폭행 치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의 상황과 같이 이제 구형을 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 판례 보면은 뭐 무술을 잘하는 교관이 어떤 사람이 물대를 가격을 했을 때 이거는 살인의 범위가 있다라고 해서 예. 일반인과 좀 다르게 본 판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 CCTV 장면을 보시면 일반인이 때린 이 폭행과는 전혀 이 정도라든지 이런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인 그냥 단순 폭행으로 본 게 그 부분에서 뭔가 이런 판결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최근 들어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부에서 내리는 어떤 그 결론에 따라서 너무 이제 판사들께서 법의 조문대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조문대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뭔가 국민의 정서와 떨어진 판결들이 나오지 않은가에 네.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사건 큐브 함께 했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는 이어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박주희 변호사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